안녕하세요. 치어리더 이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면도사 안홀동입니다. 자, 안홀동과 치어리더 이선영의 몸만들기 오늘로써 16일차가 됐는데요. 어제 뭐 했는지 일정을 말해 주셔야죠. 네, 어제는 제가 창원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 창원? 네, 그래서 창원에 동생이 졸업을 하는 관계로 졸업식을 갔다가 그다음에 끝나고 빕스를 갔습니다. 네, 가서 잘 먹었는데 실수한 게 있다면서요? 실수한 게. 네, 그러니까 최대한 야채, 채소 위주로 많이 먹으려고 단백질도 많이 먹어야죠. 맞아요, 단백질. 단백질. 그래서 스테이크 하나 시키고요. 그다음에 샐러드 바에 가서는 진짜 스파게티 파스타, 스파게티 피자 먹고 싶었는데 안 먹고 채소들 있잖아요. 그래서 채소들이랑 그다음에 과일, 연어 이런 거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실수한 게 있다면서? 네, 실수한 게. 먹고 나서 이제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요. 디저트로 한 번을 먹은 게 아니라 몇 번 먹었어요. 그래서 요구르트 팥빙수 요구르트 넣은 팥빙수로 세. 차라리 스파게티를 먹었으면 훨 났을 거예요. 왜냐면 스파게티는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스파게티가 아이스크림보다 100배 나아요. 왜냐면 단순 탄수화물 중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액상가당. 액상가당은 칼로리만 높고 영양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계속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켜서 계속 먹으면 더 배가 고파져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실수를 했는데 오늘 이제 16일차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산사라고 그랬는데 두 번 실수하면 자르려고요, 여러분. 네, 이선영이 아웃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제 안 하고 오늘 인바디 했는데 체중이 400g 늘고 근육 300g 줄고 지방이 700g 늘었습니다. 그나마 어저께 그래도 제가 숙제로 내준 운동을 했다면서요? 네, 어제 선생님께서 이제 숙제로 백 운동이랑 그다음에 복부 허리 운동 1500개 했어요? 네, 1500개 채우고 그 다음에 백 운동하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줄넘기도 했다면서요? 네, 줄넘기는 1000개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지 그 안에서는 훨씬 늘었을 건데 중요한 게 오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일 몸 상태는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체중이 무려 1.2kg가 줄었네요. 근데 어저께 잘 먹었거든요. 어제 닭가슴살도 먹고 어제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냥 우유도 한 잔 500ml 정도 먹었는데 체중이 1.2kg 빠지고 근육이 1kg가 줄고 지방이 500g 늘었는데 저는 확실히 근육을 유지하려면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운동량이 좀 적었어요. 왜냐면 어제 김다나 선생님하고 어깨 운동 한 20분 정도 하고 복부 운동 10분 하고 어제 유산소도 걷기를 못했기 때문에 어제 운동량이 적어서 근육이 좀 손실된 게 아니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16일차니까 내일이 17일차로 넘어가는데 이제 제가 말했지만 초반 실수는 가만히 될 수 있는데 후반부에 가서 실수를 하면 가만히 안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선영이한테 얘기했지만 내가 옆에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없으면 얘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자, 오늘 빨리 이제 질문 받아요. 질문. 네, 질문도 이제 또 많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복근 운동을 해서 이제 복근이 비대칭으로 발달하는 것 같대요. 대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나요? 복부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운동 중에 사이드로 하는 사이드 크런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직근 운동도 있고 레그레이즈도 있는데 복부의 모양은 백선이라는 그 선으로 결정이 돼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태어날 때 어머니가 흑인인데 제가 백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운동 복부 방법을 다양하게 하면 조금은 보강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난 복부 모양이 흑토자면 그냥 그렇게 사셔야 되고요. 밭잔자면 그렇게 사셔야 되고 에이펙 8개면 8개로 사셔야 되는데 운동에 따라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간헐적 단식을 하죠. 이제 간헐적 단식을 따라하고 싶으신데 만약에 체중을 증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될까요? 제가
그 체중을 증가시키려면은 많이 먹은 게 장점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먹어야지 늘잖아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먹은 게 많이 먹을까요? 한 번에 먹은 게 많이 먹을까요? 위는 채울 수 있는 크기가 일정한데. 그죠? 답 나왔잖아요. 조금씩 많이 먹어야죠. 체중을 불리기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은 체중을 불리는 목적보다는 체중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체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수하는 거고요, 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3번 나면 첫 번째 꼬르륵 소리에는 시루틴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요, 두 번째 꼬르륵에서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 꼬르륵엔 성장 호르몬이 촉진돼서 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을 오늘로써 333일차예요. 오늘이 333인데 333일인데 저는 지금 처음보다 체중이 200g 늘었지만 근육이 1.7kg가 늘고 지방이 2.4kg 빠졌거든요. 어메이징한 겁니다. Why? 저는 이제 나이가 올해 44이니까 작년보다 근육이 줄어야죠. 노화인데. 근데 이 몸이 늘었다는 거는 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목적은 체중을 유지하거나 줄이는 데 목적을 두죠. 왜냐면 체중을 줄이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먹고 싶은 걸 배부르게 못 먹고 줄여야 되니까 그 강박관념이 있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기 때문에 배 터지게 먹어도 하루 3끼 먹을 걸 못 먹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진짜 똑똑하세요. 똑똑하죠, 제가. 원래 똑똑해요. 네. 네, 근데 저희 이렇게 공복 상태에서 근력 운동하는데 근손실은 없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미디어 피싱이라는 걸 당해요. 미디어 피싱 말 그대로 미디어에서 나를 낚시질한다고 얘기하는데, 근손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공복 시에 운동을 하면 근육에 있는 탄수화물을 단백질을 끄집어다가 당으로 바꾸는 당신행 과정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을 간에서 당분으로 바꿔서 사용한다 해서 그걸 당신생이라고 그래요. 알라닌 사이클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러면 저는 공복에 운동했으니까 근육량이 줄어야죠. 저 맨날 선영이랑 공복 상태에서 하거든요. 저 어저께 오후 4시에 밥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벌써 16시간, 8시간의 공복 상태인데, 저 이렇게 운동해도 근육량 늘잖아요. 중요한 건 자기 직전에 단백질을 채워주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다시 또 단백질 합성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많이 이익이고 정량의 차이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협상을 할 때 내가 이만큼을 주고 이만큼 받듯이, 그 대신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장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육의 성장을 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성장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건데, 그 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보충제도 먹고 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19세 이상부터 줄어든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쪼그라들고 늙는 거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다는 거, 공복 시에 운동하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해보세요. 해보고 내가 주는구나, 아니면 똑같은 패턴에서 해보고 느는구나를 판단하시면 돼요. 약간의 개인적인 차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등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등 운동 했을 때 데드리프트나 다른 운동 했을 때 바벨을 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덤벨을 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벨과 덤벨의 차이점? 그리고 같은 운동을 해도? 바벨은 무릎에 공이 닿으면 더 이상 몸쪽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몸의 중심 쪽에. 근데 덤벨은 약간 이렇게 돌리면 허벅지 안쪽에, 무릎 안쪽으로 덤벨이 내려오기 때문에 몸의 중심에 더 가까이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두 손으로 드는 것보다 따로따로 들기 때문에 서로의 악력이 떨어지면 좀 무거운 무게를 못 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표현하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엄마가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덤벨 운동을 훨씬 많이 하고요. 왜냐면 저는 바벨을 하면 어깨가 약간 오른쪽이 라운드 숄더라 안쪽으로 굽어져 있어서 무게축이 잘 안 맞아서 바벨로 데드를 하고 나면 100% 허리가 아픕니다. 근데 덤벨로 하고 나면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벨보다는 덤벨을 사랑하는 쪽이고요. 덤벨은 프렌징 모션이라고 가동 범위가 넓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깊숙이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무게를 못 드니까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어차피 길게 오래 갈 거니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4개? 4개? 많아요. 근데 이분은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아놀드 홍님 팬이라서. 그것도 미국에 사시는 40대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에요?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예쁘면 계속 해주고 안 예쁘면 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분이 2개나 있으신데요. 2개. 네,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제 몸무게를 줄이려고 다이어트 이제 그냥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미국이 이제 요즘 날씨가 비랑 눈이 계속 온대요. 네. 그래서 날씨 좋을 때는 밖에서 2시간 정도 걷는데 좋지 않을 때는 이제 제 타바타 미션을 보고서는 하루에 3세트씩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둘 다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드셔서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한다면 어떤 게 유산소랑 타바타요? 아니면? 그러니까 2시간 밖에 걷는 거, 그 다음에 타바타 3세트. 일단은 비가 오면 우비를 입으시고요. 눈이 오도 우비를 입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중요한 게 운동에서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즐거움이거든요. 뻔인데 집에서 타바타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받고 답답하다, 내가 다람쥐 같다, 막 치바퀴를 돈다는 느낌이 들면 이미 그건 운동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스트레스는 근육을 분해시키고 지방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걸 하십시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이 치나 밖을 걷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러닝머신 하는 거예요. 저 무슨 다람쥐입니까? 네, 전 돼지인데 돼지입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선영이랑도 많이 걷지만 저는 주로 많이 산책을 하는데 갑은 하셔서 즐거운 걸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음악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 듣고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D를 흡수하려면 햇볕을 20분 이상 쐬줘야 되는데 골다공증의 가장 큰 원인이 비타민 D 합성에서 떨어지는 햇볕으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햇볕을 쐬주면 멜라닌 색소가 잘 때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좀 더 쾌수면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저는 무조건 걷기를 강추합니다. 예, 즐겁게 걸으시고 운동 강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 100km를 걷고 며칠을 쉰다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매일 꾸준히. 그래서 제가 3S라고 그러거든요. 스테디, 스텝 바이 스텝, 슬로우. 천천히 꾸준히 한 걸음씩 가는 게 갑입니다. 이분의 마지막 질문이죠? 오늘의 마지막 선물 질문이에요. 보내주세요. 네, 미국에 나이키 싸던데. 네. 네, 이분이 탄산 음료를 되게 좋아해서 탄산음료. 네, 그래서 막 맥주나 이런 것도 자주 드시는데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맥주나 탄산 음료를 멀리하고 대신 탄산수를 드신대요. 탄산수는 칼로리가 없어서 괜찮아요. 근데 이제 탄산이란 느낌이 톡 쏘는 느낌의 입에 그 느낌을 중독된 거를 못 버리는 거잖아요. 탄산수 괜찮고요. 탄산수에 그냥 레몬즙이라든지 이런 거 좀 넣어서 드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 탄산이란 자체가 그렇게 몸에 썩 좋지는 않으니까 허브티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허브티 먹으면은 피부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탄산수로 드셔도 되는데, 그리고 이왕이면 맥주가 드시고 싶으시다면 막걸리 거기 파나요? 막걸리가 식물성 유산균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성 유산균은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가 동물성이고 식물성 유산균은 유일무이하게 막걸리거든요. 막걸리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면은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뭐 노 프로블럼이에요. 노 프로블럼.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되고, 중요한 건 그걸 마시면서 술에 취해서 다른 걸 먹지만 않을 용기만 있다면 갑시다. 한국적으로 막걸리로. 오케이? 이제 오케이? 그럼 이제 끝냈어 오늘? 네. 바이바이. 네. 여러분 내일 봬요.